다주택자 그리고 법인 취득세율 중과세율이 드디어 바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여기에 대해서 정부가 해명자료를 내서 논의된 바 없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 모든 게 22년 12월 14일 오늘 하루에 있었던 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기사를 가져온 이유는 생각했던 것보다 취득세 중과세율 완화가 빨라질 것 같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어떤 배경, 그런 부분이 또 따로 있기 때문에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한국일보 기사를 가져왔어요. 아마 여러분들은 연합뉴스에 나왔던 것들을 보셨겠죠. 그게 아마 제일 먼저 나왔으니까. 자, 다주택 취득세도 집값 따라 중과 3종 세트 모두 손질한다. 12월 14일 오전 11시 23분 박경담 기자님이 작성을 했어요. 그래서 제 취지를 그래도 가장 좀 이렇게 비슷하게 같이 함께 소개하기에 좋은 기사가 이 한국일보 기사여가지고 가져왔습니다. 보시면 양도세, 종부세에 이어 취득세 중과도 매스 들었다. 취득세 다주택에 분류하고 부과기준 집값으로 한다. 금액에 따라서 한다는 건데 좀 보겠습니다. 다주택자가 집을 살 때 1주택자보다 더 많은 취득세 물리는 중과 제도가 내년에 폐지될 전망이다. 이게 20년 8월 달에 지방세법 개정되면서 이렇게 된 건데, 그러면은 정부가 양도세, 종부세에 이어서 취득세까지 부동산 중과 3종 세트를 모두 손질하는 거다. 그렇게 되면 얼어붙고 있는 부동산 시장에서 거래가 다시 늘어날 수 있다. 물론 어디까지나 예측이고 이거 하나 푼다고 해서 갑자기 거래가 확 빨라지진 않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해서든 저 거래량을 좀 정상으로 해야 돼요. 특히 주식 하시는 분들 계세요? 주식하는 거에 있어서 뭐 차트 분석이라든가 뭐 가치 분석이라든가 다 좋은데 그게 거래량이 너무 적어버리면은 거기에 대한 값을 좀 이렇게 받아들이기가 객관적으로 보기가 좀 쉽지 않아요. 근데 지금 부동산 너무 심하거든요. 기획재정부, 행안부는 이단 하술 발표할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에 취득세 중과 폐지 방안을 담을지 최종 조율 중이다. 취득세 중과 폐지는 국정과제에 담겼던 사안이었다. 그럼 이게 언제 된 거냐? 문재인 정부 시기 때 2020년 7.10 부동산 대책을 통해 도입이 됐고, 이제 또 곧바로 8월 달에 이제 해당 세법을, 지방세법을 개정을 한 거죠. 그래서 무주택자가 한 채를 살 때, 즉 0에서 1로 갈 때는 1에서 3% 취득세. 그래서 6억 이하는 6억 이하 1%, 6억에서 9억은 2%, 물론 산식이 있는데, 그리고 9억 넘으면 3% 취득세를 듣는데, 조정, 비조정 나눠가지고 2주택, 3주택 이상 넘어가면은 뭐 8%, 12% 이렇게 나와버리는 거죠. 그럼 왜 8%, 12%냐? 원래 모든 부동산은 취득세 세율이 4%예요. 그리고 뒤에 이제 이것저것 붙어서 와서 보통 4.6% 나오거든요. 그런데 2014년 그때 취득세 감면을 해가지고 주택을 1에서 3%로 내린 거였어요. 왜냐면 2008년 서브프라임, 2010년 금융위기 와가지고 너무 분위기 안 좋으니까. 그래서 주택은 계속해서 1에서 3% 됐던 거였는데 2020년 지방세법 개정을 하면서 8, 12로 바꾼 거죠. 그럼 여러분들 생각을 해봐요. 왜 8이고 왜 12%가 나올 거냐? 사실 이거는 재산권에 심각한 침해를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진짜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너무 그 당시 정부에서는 좀 쉽게 바꾼 것 같아요. 어떻게? 414, 428, 4312.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좀 안타깝다. 왜냐면 자, 내가 5억짜리 집을 사는데 5억이면은 취득세 중과세율이 아니면 1%거든요. 취득세 감면이 되기 때문에. 자, 그런데 내가 이게 세대기준 주택수가 많이 있어서 만약에 이거 조정 3번째 주택을 사버리면 이게 12% 들어가요. 그럼 5억에 무려 11%나 차이가 나잖아요. 얼마 차이가 왔다 갔다 해버려요. 5,500만 원 왔다 갔다 해버려요. 너무 과해요. 취지는 저도 이해를 하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이 취득세 체계를 70 대책으로 되돌리는 방안을 들여다보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6억 이하 1%, 6억에서 9억 2%, 9억 초과 3%. 자, 그리고 70 대책 직전에 한시적으로 적용했었던 4주택 이상 세율 4%. 그래서 요걸로 돌아갈 수도 있어요. 다 풀어버리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될지는 좀 봐야 된다. 자, 그렇게 되면 대출금리 인상, 집값 하락 등으로 끊긴 부동산 거래를 일부 회복시킬 것으로 예상되는데 결국 이건 뭐예요? 야, 결국에는 다주택자들이 좀 뭔가 사줘야 되겠다. 시장이 너무 안 좋으니까.
그걸 약간 어떻게 보면 내 의중을 비친 거라고 좀 할 수도 있어요. 자, 근데 이 기사가 이제 좋은 게 이런 거죠. 자, 보세요. 자, 다만 정부가 취득세 중과 폐지를 경제정책 방향에 넣기보다는 내년도 부동산 시장 상황을 지켜보면서 공식화할 가능성도 있다. 즉, 지금은 좀 드랍할 수 있다는 거죠. 지방세법 개정 사안인 취득세 중과 폐지를 섣불리 발표를 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되겠어요? 곧바로 지금 내가 뭔가 살려다가 멈칫해버리겠죠. 왜? 아니, 내가 지금 사버리면은 어떻게 되는 거지? 잘못하면 8% 12% 느는데 내가 뭐하러 지금 사요? 좀 기다렸다가 1에서 3%, 설령 많이 나오는데도 4%만 내면 되는데, 그러면 오히려 거래가 어떻게 되죠? 더 안 일어나겠죠. 우리는 이걸 이미 겪었죠. 언제? 양도세, 비과세 기준 9억에서 12억으로 늘린다고 하니까 그때 비과세 매물이 싹 다 들어가 버렸어요. 가만히 있어도 9억에서 12억 늘려버리면 이게 꽤 많이 세금이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취득세 중과 폐지를 섣불리 발표했다가는 관련 법이 국회에서 통과가 돼야 되는데 그때까지 아예 부동산 거래가 묶일 수 있기 때문이고, 이거는 지방세율이기 때문에 지방세법을 건드려줘야 되는데 지방세법 시행령을 일부 이렇게 좀 해가지고 약간 이렇게 효과를 중과를 피할 수 있게 하는 것도 있다고는 해요. 그러면 이제 시행령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서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곧바로 할 수가 있는데, 결국에는 저 세율도 좀 고쳐야 되기 때문에 야당의 협조가 필요하다. 그렇게 본다면은 생각보다 좀 시간이 걸릴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는 좀 신중해야 된다. 그래서 기재부에서 바로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이제 검색창에서 기획재정부 이렇게 넣으시면은 이렇게 나오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뉴스 중에서 설명 반박 자료, 여기를 가면은 그렇지 않습니다 라고 나와요. 그래서 여기 보면 현 취득세 중과 제도에 대한 개편 여부 및 방식 등에 대해서는 논의 결정된 바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이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이거를 방송을 시작하게 됐는데, 개인적으로는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날 거냐. 저는 이거 충분히 좀 어느 정도 얘기가 됐고 어느 정도 좀 뭔가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들이 나왔다고 생각하고요. 개인적으로는 제가 다른 채널이라든지 제 채널에서 말씀드린 거 여러분들 다 보셔서 아실 거예요. 저는 빠르면 23년 상반기, 늦어도 23년 하반기 정도에는 이 내용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24년도에 총선이 있기 때문에 야당에서도 무조건적인 반대는 할 수 없을 거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나온 거 보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조금 더 빨리 내용이 나올 수도 있겠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제 뇌피셜을 하나 좀 설명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그림을 좀 그려볼까요? 지금 현재 대내외 환경을 좀 보면 굉장히 좀 어렵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아니 이게 이렇게 오래 갈 줄 누가 알았어요? 그리고 미국발 금리 인상. 그리고 우리나라 지금 부동산 시장 침체.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가 있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제였나요?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가 7.1%가 나왔죠. 예상보다 낮게 나왔다는 거지. 생각했던 것보다 이 소비자 물가 지수가 조금 낮게 나왔어요. 예상했던 것보다 조금 낮게 나왔어. 맞죠? 여기에 대해서 좀 뭔가 약간 희망적인 게 좀 나올 수도 있지 않냐. 약간 좀 희망적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때를 틈타서 여기에 대한 것들을 좀 보면서 같이 좀 한번 이렇게 해보는 것도 효과가 있지 않나. 이런 식으로 해서 취득세 중과까지 좀 같이 나온 게 아닌가. 이 말씀을 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부분은 다 이제 부동산 시장에 관심 있고 그러시겠지만 좀 더 큰 거시경제적인 것도 좀 보셔야 되고요. 저도 잘 몰라요. 그러니까 이제 좀 주변에 이제 잘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 채널도 좀 보시고 이거를 좀 여러 가지를 좀 연계를 시켜서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적어도 이 취득세 중과 세율을 좀 낮추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기사가 나오면 재빠르게
제 카페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다 보니까 뭐 블로그도 있고요, 유튜브도 있고요, 뭐 대외적으로 쓰는 뭐 칼럼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그게 이제 막 너무 흩어져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좀 어려워 하시는 것 같아서 예전에 제가 운영을 했던 카페를 좀 다시 살리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카페에 오시면은요, 금방 글 보실 수 있거든요. 댓글만 좀 몇 개 다시면. 그래서 여기 제네시스 즐겨찾기를 좀 보시면 좋아요. 제 기사와 거기에 대해서 좀 인사이트, 제 생각을 좀 이렇게 담아놓은 글이기 때문에 보시면 좋고, 책 보시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제가 지금까지 봤던 책 중에서 괜찮은 책들 이렇게 좀 소개를 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내돈내산입니다. 광고 받고 그런 거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좀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취득세 중과세율 완화 요거는 생각했던 것보다는 조금 빨리 나올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지금 만약에 내가 뭔가 새롭게 취득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조금 기다려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뭐 몇몇 분들이 질문 주시더라고요. 아니 그럼 내가 분양권 가지고 있는데 잔금을 치러야 되냐 말아야 되냐. 분양권은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일단 분양권을 취득하는 그 분양 계약을 기준으로 취득세, 주택수가 결정은 되지만 이제 실제 이제 그 잔금을 치렀을 때 이제 완벽하게 이제 그게 되는 거기 때문에 조금 늦출 수 있다면 늦추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겠죠.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구체적인 내용도 좀 나오고 그래야 되니까 방송에서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제 블로그나 카페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날이 많이 추운데 여러분들 따뜻한 밤 보내시고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